자, 비상 콘센트 설비에 접지 공사를 하고자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 두 가지 문항이 나왔는데 이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관연도 기출 문제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었던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2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새로운 문제로 대체가 된 그러한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항을 보시면 자, 그림과 같이 코올라우시 브릿지법에 의해 접지 저항을 측정할 경우 접지극의 접지 저항값 Rx는 자, 여기서 보시면 접지극이 어디냐면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은 두 개의 보호 접지극이 있고요. 접지극은 실제로 어디냐? 바로 여기 있죠. X라고 써 있는 자, 이 부분이 바로 접지극이라고 시험에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접지극이 이게 X. 그래서 RX의 접지 저항 값을 구하는 문제죠. 자, 이때 이제 콜라우시 브릿지법에 의해서 이 접지극의 접지 저항 값은 어떻게 구하냐? 자, 공식이니까 자, 공식을 암기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자, RX입니다. RX. 접지극의 접지 저항 값은 자, 공식이에요. 자, 2분의 1 곱하기 자, 보시면 자, 지금 여기죠. A와 B 사이. 자, 여기가 RAB고요. 그다음 여기가 RBC예요. 그리고 여기가 CA입니다. 자, 문제의 조건에 이 저항값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X, 이 접지극의 접지 저항값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 접지극을 기준으로 이웃하고 있는 저항값을 합합니다. 즉, RAB와 그리고 RCA를 합해주고요. 마주보고 있는 저항값 있죠? 마주보고 있는 저항값을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BC죠? 네, BC를 빼주면 접지 저항값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이 보호 접지극에서의 접지 저항값을 구해라. 그때 어떻게 해주면 돼요? RAB 플러스 RBC 마이너스 RCA가 되는 거죠. 나누기 2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주보고 있는 걸 빼주시면 돼요. 이런 공식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자, RAB가 70옴이죠. 70. 플러스 RCA가 95옴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RBC가 145옴입니다. 145.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하시게 되면 접지 저항값은 바로 10옴이라는 값이 자, 나오게 되는 거죠. 10옴입니다. 자, 다음 2번. 비상 콘센트의 플러그 접속기에 사용하는 플러그 접속기의 명칭을 쓰시오. 자, 이건 이제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 그 명칭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플러그 접속기 같은 경우는 바로 접지형 2극의 플러그 접속기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 관연도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형이냐? 이 플러그 접속기의 어떤 형 종류를 물어봤을 때는 그때는 정답이 접지형 이었었는데 지금은 플러그 접속기의 명칭을 물어봤기 때문에 접지형 2극이라고 정확하게 명칭을 작성하셔야 정답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에 사용하는 비상 전원의 출력 용량 충족 기준 3가지를 쓰시오. 자, 해당 문제 같은 경우는 관연도 기출 문제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었던 문제고요. 또 이게 좀 암기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이 내용 말 자체가 좀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암기하시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겁니다. 자, 3가지입니다. 비상 전원의 출력 용량 충족 기준 3가지입니다. 3가지. 자, 이제 이거는 화재 안전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비상 전원 설비에 설치되어 동시에 운전될 수 있는 자, 모든 부하의 합계 입력 용량을 기준으로 자, 전격 출력을 선정할 것. 자, 이 좀 말이 좀 어려워요. 암기하기가. 그래서 자, 전격 출력을 자, 선정을 하는데 자, 어떠한 기준으로 전격 출력을 선정을 하냐? 자, 비상 전원 설비에 설치되어 동시에 운전될 수 있는 모든 부하의 합계 입력 용량을 기준으로 전격 출력을 선정을 한다는 이러한 충족 기준 첫 번째가 있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자, 기동 전류가 가장 큰 부하가 기동될 때에도 부하의 허용 최저 입력 전압 이상의 출력 전압을 유지할 것. 그래서 보시면 기동 전류가 가장 큰 부하가 기동될 때에도 부하의
자, 허용 최저 입력 전압 이상의 출력 전압을 뭐 할 수 있을 것? 유지할 수 있을 것. 이런 내용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자, 단시간 과전류에 견디는 내력은 입력 용량이 가장 큰 부하가 최종 기동할 경우에도 뭐 할 수 있을 것? 견딜 수 있을 것. 그래서 단시간 과전류에 견디는 내력입니다. 단시간, 짧은 시간에 과전류에 견디는 내력은 자, 입력 용량이 가장 큰 부하가 최종적으로 기동할 경우에도 뭐 할 수 있을 것이다? 예, 견딜 수 있을 것. 자, 이렇게 해서 스프링클러 설비에 사용하는 그 비상 전원의 출력 용량, 충족 기준 세 가지 화재 안전 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 상용 전원 회로의 배선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이다. 자, 괄호안을 완성하시오. 자, 보시면 이제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 거기 보시면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중에서 바로 이제 상용 전원 회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 빈칸에 채워주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내용부터 보실게요. 자, 저압 수전인 경우에는 자, 어디에 직구해서 분기한다? 예, 저압 수전인 경우에는 바로 인입 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자, 뭘로 한다? 네, 전용 배선으로 해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되도록 할 것. 그래서 첫 번째 1번 인입 개폐기 들어가고요. 2번에는 전용 배선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괄호 안에 이 전용 배선 대신에 자, 전용이라고 이제 답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전용이라고만 하면 자, 이거는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자, 정확하게는 전용 배선이지만 전용이라고만 해도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전용 배선이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 특고압 수전 또는 고압 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 측에 자, 어디에서 분기한다? 어디에서? 바로 주차단기 1차 측입니다. 이건 시험 잘 나왔던 거죠. 주차단기 1차 측에서 분기하여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용 배선으로 하되 상용 전원의 상시 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자, 어디에서 분기할 수 있다? 어디에서? 바로 주차단기 2차 측에서 분기하여 전용 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 송수 장치의 전격 입력 전압이 수전 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가의 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바로 전원 상용 전원 회로의 그 설치 기준에 알맞는 그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치 장소의 환경 상태와 적응 장소를 참고하여 당해 설치 장소의 적응성을 가지는 감지기는 자, 세 가지가 있다. 주어진 표에 반드시 세 군데에만 동그라미로 표시하시오. 단 연기 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보시면 자, 친절하게도 정답이 3개라고 지금 문제에 주어졌어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그죠? 몇 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딱 3개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3개만 동그라미 하라고 문제의 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떤 환경 상태냐? 현저하게 고온으로 되는 장소라고 했고요. 현저하게 고온으로 되는 장소. 자, 그 적응 장소는 뭐 건조실, 살균실, 다음 보일러실, 주조실, 영사실, 스튜디오 이렇게 있죠. 그래서 환경 상태와 적응 장소에 따른 그때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이제 고르시면 되는데 자, 3개입니다. 3개. 자, 해당되는 것은 3개가 있는데 바로 정온식, 특종과 1종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열 아날로그식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에는 바로 정온식, 특종, 정온식 1종, 그리고 열 아날로그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관연도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답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정온식, 특종, 1종, 열 아날로그식 세 군데의 동그라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 장치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서 정하는 배선 기준 중 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 구역의 수는 몇 개 이하이며 수신기 기능 시험 중 공통선 시험 방법을 순서대로 3가지 기술하시오. 자, 먼저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바로 경계 구역의 수를 물어봤습니다. 자, 몇 개 이하죠?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여러분 많이 공부했던 거죠. 바로 7개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계구역의 수는 7개 이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신기의 기능시험 중 9개의 기능시험이 있죠. 그 9개의 기능시험 중에서 바로 공통선 시험 방법 순서대로 3가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왔었던 적이 있었죠.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자, 수신기 내에 접속 단자에 회로 공통선을 한 선을 뭐한다? 제거한다. 단선시킨다는 거죠. 자른 겁니다. 한 선을 제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경계구역 수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면 공통선도 여러 가닥이 있겠죠. 그 여러 개의 공통선 중에서 한 선을 일단 제거를 합니다. 자른다는 얘기예요. 잘라요. 그러면 회로가 끊어지겠죠. 자르면. 자, 두 번째 단계. 자, 도통시험 스위치를 누르고, 자, 수신기에 보시면 수신기에 도통시험 스위치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도통시험 스위치를 누르고, 자, 회로 선택 스위치를 차례대로 회전을 합니다. 1번 지구, 2번 지구, 3번 지구 이런 식으로 회로 선택 스위치를 하나씩 돌려서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전압계 또는 발광 다이오드를 확인하여. 자, 수신기에 따라서 자, 어떤 것은 전압계의 지시값이 나오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것은 이제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로 불이 점등됐다, 소등됐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전압계나 발광 다이오드를 확인해서 자, 단선, 자, 끊어진 거를 이제 단선을 지시한 경계 구역의 회선수를 확인한다는 거죠. 자, 그때 이제 단선을 지시한 경계 구역 회선수가 7개 이하이면 정상인 거고요. 7개를 초과했을 경우는 뭐예요? 비정상인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공통선 시험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 수는 7개 이하라고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통선 시험 방법은 이렇게 차례대로 3가지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 장치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상용 전원에 대한 내용이다. 자, 괄호원을 완성하시오. 자, 보세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 장치의 화재 안전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바로 상용 전원에 대한 내용으로 자, 빈칸에 있는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 상태를 감시 상태를 몇 분간 한다고 했죠? 이거 필기에서도 많이 나왔던 거잖아요. 감시 상태를 몇 분간? 그렇죠.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몇 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몇 분 이상? 네, 10분 이상이죠. 네,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 전원으로서 어떤 전원이냐? 바로 축전지 설비입니다. 여기 같은 내용이 똑같은 3번입니다. 여기 축전지 설비, 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 포함하고요. 자, 축전지 설비 또는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자, 외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이게 뭐예요? 바로 전기 저장 장치죠. 네. 그래서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 저장 장치, 전기 저장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용 전원이 축전지 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 전원으로 사용하는 아마 이 부분이 어려웠을 거예요. 이 부분이 크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채우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이 부분. 그래서 건전지를 주 전원으로 사용하는 어떤 경우?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네, 그렇지 않다. 아마 이 무선식 설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이제 채우기 쉬우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이 무선식 설비. 그래서 지금 상용 전원에 대한 내용에 알맞는 빈칸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하 목내 배선 설계 시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요소 3가지를 쓰시오. 단 전기적 특성 및 기계적 특성을 작성한다라고 했네요. 자, 이건 뭐냐? 바로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요소, 주요 요소 3가지가 있었죠. 제가 이거 암기를 이제 이렇게 암기를 하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암기를 하는 거냐면 잘 보세요. 앞글자입니다. 앞글자. 기 전이에요. 기 전. 우리 왜 배고플 때 뭐라고 하죠? 배고플 때. 허기져라고 하죠. 허기져. 배고플 때. 그래서 허기 전. 배고플 때 허기져. 그래서 허기 전. 그래서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요소 3가지 허기 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허는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죠. 허용 전류죠. 허용 전류. 허용 전류. 그죠? 그 다음에 기는 기계적 강도. 쉽게 끊어지면 안 되겠죠? 기계적 강도. 자, 그리고 전은
전압 강하. 그죠? 전압 강하. 이렇게 해서 앞 글자를 따서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허, 기, 전. 그래서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요소 세 가지. 허용 전류, 기계적 강도, 그리고 전압 강하.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신기로부터 180m 위치에 아래의 조건으로 사이렌이 접속되어 있다. 다음에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문제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조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신기는 정전압 24V이고 전선은 2.5 스퀘어의 HFIX 전선을 사용한다. 그리고 2.5 스퀘어의 HFIX 선의 전기 저항은 킬로미터당 8.755ohm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사이렌의 전격 출력은 96W라고 조건에 나와 있네요.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전원이 공급되어 사이렌을 동작시키고자 할 때 단자 전압을 구하시오. 자, 단자 전압을 지금 물어봤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회로로 한번 구성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회로. 자, 회로로 구성해보면, 자, 보시면, 이제 수신기는 지금 직류 24V를, 정전압 24V를 사용하고요. 지금 여기에, 자, 이렇게 선로저항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바로 사이렌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사이렌. 그래서 이거는 선로저항인 거고요. 이거는 사이렌. 사이렌은 전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하 저항.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전압은 이제 24V인 거고요. 24V인 거고요. 자, 선로 저항을 이제 구할 건데 지금 수신기에서 사이렌까지의 거리가 몇 미터라고 했어요? 180m 위치에 있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이만큼 길이가 180m고 돌아오는 것도 180m가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전기 저항은 전선의 전기 저항은 킬로미터당 8.755ohm이 된대요. 그러면 지금 이 선로의 길이는 1000m가 안 되잖아요. 180m밖에 안 되죠? 그러면 이거를 환산을 해야 됩니다. 환산. 비례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선로의 저항은 자, 어떻게 구하냐? 자, 지금 1000m일 때 그러니까 1000m죠? 1km니까 1km 1000m일 때 전기 저항이 얼마래요? 8.755ohm래요. 자, 그러면 180m일 때는 언제냐? 180m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비례식이에요. 잘 보세요. 1000m일 때 8.755ohm이다. 자, 그러면 180m일 때는 자, 몇 ohm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비례식에서 자,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은 거죠? 비례식에서. 네. 그래서 이 x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8.75 곱하기 180에서 1000m를 나눠주면 바로 x의 값이 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선로의 저항은 8.75ohm 나누기 1000m 곱하기 180m. 아니면 이걸 바꿔도 돼요. 다 바꿔도 돼요. 1000m 분의 180m 곱하기 8.75ohm입니다. 네. 이렇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자, 선로 저항이 얼마 나오냐? 1.575가 됩니다. 1.575ohm이 되는 거예요. 자, 어디가요? 선로 저항이. 그러면 여기가 1.575고요. 여기도 1.575가 되겠죠. 동일하죠? 같은 길이니까. 길이가. 자, 그러면 이제 이 부하 저항만 알면 이제 여기 부하에 걸리는 전압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구하냐? 지금 수신기 일단 정전압이 24V라고 했고요. 그리고 사이렌의 전격 출력이 96W래요. 자, 우리는 이런 공식을 알고 있어요. 어떤 공식을 알고 있냐? P는 R분의 V제곱이라는 이 전력구하는 공식 알고 있죠? P는 R분의 V제곱. 자, 그러면 이 식에서 R값, 저항값을 구하려면 바꾸면 되겠죠, 위치를? P분의 V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출력이 얼마라고요? 전격 출력이 96W고요. 전압은 24V. 이거의 제곱이 되는 거죠.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은 6ohm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하 저항이 얼마다? 6ohm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저항들이 전부 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전부 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직렬로. 그래서 인가되는 전압이 어떻게? 저항에 비례해서 분배가 될 거라고요. 왜? 저항과 전압은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어떻게 구하냐? 자, 보세요. 자, 여기서 단자 전압. 사이렌의 자, 단자 전압은 자, 분배된다고 했을 때 분배. 그럼 총 저항의 합이죠. 총 저항의 합 1.575 플러스 60 플러스 1.575. 요게 전체 합성 저항입니다. 그 중에서 요 사이렌에 해당하는 부하 저항이 얼마다? 6옴이다. 그래서 6옴이 분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비례하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24V를 곱해주는 거죠. 여기 인가된 전압 24V. 그러면 자, 이 값이 얼마 나오냐? 이 값을 계산하면 대략 15.74가 됩니다. 15.74V. 예, 15.74V. 그래서 이 단자 전압은 얼마다? 15.74V가 예,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첫 번째 예, 정답이 15.74V고요. 자, 그러면 자, 1번 항의 단자 전압의 결과를 참고하여 사이렌의 작동 여부를 자, 조건으로 설명하시오. 자, 그럼 보세요. 1번 항에서 단자 전압이 얼마 나왔어요? 15.74V가 나왔죠. 자, 그러면 사이렌의 작동 여부를 자, 조건으로 설명하시오. 자, 그럼 어떤 조건이냐? 자, 보세요. 자, 음향장치는 전격 전압의 80%죠. 예, 전격 전압의 80%에서 뭐가 돼요? 작동할 것. 맞나요? 예. 음향장치는 전격 전압의 80%의 전압, 80%의 자, 전압에서 작동할 것. 자, 그러면 지금 전격 전압이 몇 볼트예요? 전격 전압이 24V인 거죠? 그러면 24V의 80%다. 24V의 80%면 얼마냐? 이렇게 하면 돼요. 24V에다가 곱하기 0.8을 해주면 되겠죠? 24V에 0.8이면 이게 19.2V가 돼요. 19.2V. 그러니까 적어도 19.2V는 돼야 이 사이렌 음향장치가 동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단자 전압을 구해놨더니 얼마가 나왔어요? 15.74V밖에 안 나왔죠. 그러면 사이렌 동작해요, 안 해요? 동작 불가한 겁니다. 왜? 최소 19.2V는 돼야 사이렌이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동작 작동이 자, 이때는 이제 작동이 불가다. 작동 불가라고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음향장치는 전격 전압의 80%의 전압에서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작동 불가 판정이 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건을 포함해서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 장치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감지기의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자, 지금 4개의 문장이 나와 있죠. 그래서 알맞은 내용 한번 같이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차동식 분포용의 것을 제외한 자, 감지기는 실내로의 공기 유입구로부터 자, 얼마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자, 얼마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1.5m 이하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자, 주의하실 점은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요 이하라는 표현이 요 괄호 바깥에 이렇게 이하라고 이제 많이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그랬을 경우에는 정답을 1.5m만 정답을 하면 되는데 자, 이러한 경우에는 지금 괄호 바깥에 이하 또는 이상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괄호 안에 정답을 하실 때는 여기 이하라는 표현까지 같이 해야 정답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1.5m 이하까지 작성을 하셔야 정답이 되는 거죠. 자, 다음 2번. 자, 스포트형 감지기는 자, 얼마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할 것.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하, 이상 이런 게 안 나왔잖아요. 다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트형 감지기는 몇 도 이상 경사되지 않는다. 몇 도 이상? 바로 45도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부착할 것. 그래서 스포트형 감지기는 경사 제한 각도가 45도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분포형 감지기는 바로 경사 제한 각도가 5도 이상이었죠. 그죠? 그래서 스포트형 감지기를 물어봤으니까 45도 이상이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자 얼마 이상 얼마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저기 뭐예요? 바로 0.8m 이상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요 뒤에 괄호 뒤에 이상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0.8m만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과 이하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음 4번.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에서 하나의 검출 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얼마로 할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이상, 이하 없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의 검출 부분에 접촉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얼마 이하다? 바로 100m 이하인 거죠. 그래서 100m 이하까지, 100m 이하인 이 명칭까지 다 작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주의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빈칸에 있는 내용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KSC 0301에서 명시한 옥내 배선 도면에 자, 다음과 같이 표현되었을 때 각각 어떤 배선을 의미하는지 쓰시오. 자, 이거 보시면 이제 옥내 배선 도면에 사용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기호인데 이제 배선의 기호입니다. 자, 보시면 자, 굵은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자, 점선이 두 개 있는데 한 점선은 좀 굵습니다. 굵은 점선. 또 하나의 점선은 조금 작은 점선입니다. 촘촘하게 되어 있는. 그래서 이건 잘 굵은 건지 촘촘한지, 그러니까 넓은지 좁은지를 다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굵은 실선 같은 경우는 어떤 배선이냐? 굵은 실선은 바로 천장 은폐 배선인 거죠. 그러니까 천장 은폐는 뭐예요? 숨기는 거예요. 천장 안에 숨겨서 배선을 선치하는 거죠. 이게 바로 천장 은폐 배선이고요. 그리고 점선 중에서 좀 굵은 점선, 띄엄띄엄 있는 점선인 거죠. 큰 점선은 바로 바닥 은폐 배선입니다. 바닥에 숨기는 배선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촘촘하게 되어 있는 이 점선 같은 경우는 자, 은폐 배선이 아니라 이거는 노출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노출 배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 해당 문제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에서 너무 자주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그냥 너무 손쉽게 풀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옥내 배선 도면에 사용되는 그 배선의 명칭 세 가지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 및 시각 경보 장치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경계 구역의 설정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괄호안을 완성하시오. 자, 경계 구역의 설정 기준. 이거는 필기 시험에서도 많이 다루었던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죠. 자, 첫 번째 내용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의 경계 구역이 둘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자, 다만 자,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바로 바닥 면적입니다. 층의 면적. 자, 5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두 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 구역으로 할 수 있다.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두 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 구역으로 설정할 수가 없지만 이 두 개의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범위에서는 그 두 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 구역으로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괄호 뒤에 이런 이하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500제곱미터 이하까지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뒤에 없잖아요. 이하라는 말이. 그래서 여기까지 다 작성을 하셔야 정답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자,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은 몇 제곱미터 이하다? 그렇죠. 6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한 편의 길이는 몇 미터 이하다? 50m 이하인 거죠. 그래서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뒤에 이하라는 말이 없으니까 이하까지 쓰셔야 되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하가 뒤에 있죠. 뒤에 있는 경우는 그냥 50m까지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죠?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자, 얼마로 할 수 있다? 바로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뒤에 이하라는 말이 없죠?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이하까지 작성을 해야 완벽한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경계구역의 설정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에 맞는 답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축전지 설비의 부하 특성 곡선이 그림과 같고 축전지는 알칼리 축전지를 사용한다. 경련 용량 저하율, 즉 보수율은 0.8, 최저 축전지 온도 5도C, 허용 최저 전압 1.06V/셀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K는 용량 환산 시간이며 사용 전압은 24V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이 바로 이제 부하 특성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축전지의 용량을 구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축전지의 셀수, 셀의 개수를 구하는 두 가지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제 축전지의 용량을 이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전지의 용량. 자, 지금 이제 부하 특성 곡선을 보면, 자, 지금 이쪽에 방전 전류죠. 그리고 이게 방전 시간인데, 자, 방전 전류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점점 증가하고 있죠? 방전 전류가 증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축전지의 용량은 바로 이 면적을 다 더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면적. 그래서 어떻게 면적을 구할 거냐? 잘 보세요. 지금 자, 요게 첫 번째 1번 면적을 구할 거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2번. 자, 이 면적을 구할 거예요. 2번.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이 면적을 구해서 다 더할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축전지 용량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 면적을 구하는 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K1, K2, K3는 값이 나와 있죠, 이렇게. 이게 바로 용량 환산 시간 계수인데, 자, 값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대로 이렇게 놓을게요. 자, 방전 전류를 10A를 I1으로 놓을게요. 그리고 25A를 I2로 놓을 거고요. 그리고 100A를 I3로 이렇게 제가 임의대로 한번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전지의 용량 C는 자, 공식 아셔야 되겠죠? 공식 L분의 1 곱하기 자, K1 곱하기 I1 플러스 K2 곱하기 I2 마이너스 I1 자, 플러스 K3 곱하기 I3 마이너스 I2다. 자, 이러한 공식이 있었죠. 그렇죠? 있었죠.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보시면 자, 지금 여기죠, 여기. 보세요. 색깔을 구분해 볼게요. 지금 여기는 요만큼은 I3에서 I2만큼 뺀 거죠. 여기는 이 전류값이. 그래서 여기가 I3 마이너스 I2가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여기는 I2에서 I1을 뺀 값이죠. 전류값이. 그러니까 여기는 I2 마이너스 I1인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 그냥 I1이죠. 10A I1. I1. 그래서 첫 번째 이 면적은 K1 곱하기 I1 한 거고요. 자, 두 번째 거는 K2 곱하기 I2 마이너스 I1. 그리고 세 번째는 K3 곱하기 I3 마이너스 I2. 이렇게 된 거죠, 식이.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값을 대입해 볼게요. 자, 지금 보수율이 얼마라고 했어요? 0.8이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보수율 값이 안 나왔다? 그때는 그냥 0.8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값이니까. 0.8분의 1 곱하기 자, K1이 1.45예요. 1.45 곱하기 I1이 10A고요. 자, 플러스 K2가 0.69입니다. 0.69 곱하기 자, I2가 25A죠. I1이 10A고요. 이렇게. 자, 플러스 자, 그다음에 K3가 0.25입니다. 0.25 곱하기 I3가 100A고 그리고 I2가 25A죠. 네,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네, 축전지 용량이 얼마 나오냐? 대략 54.5가 나옵니다. 54.5고요. 단위는 나온 것처럼 암페어 아워죠. 그러니까 자,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면 지금 문제상에 암페어 아워 단위가 나왔기 때문에 정답을 하실 때는 그냥 54.5만 답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문제의 답이 단위가 나왔으니까 참고 삼아서 아시면 되고요. 자, 2번. 자, 축전지의 셀 수를 구하시오. 자, 이거 어떻게 구하냐? 지금 셀 수는 이 문제에 나왔어요. 셀 수, 셀. 자, 한 셀당 몇 볼트라는 얘기예요? 1.06V라는 거잖아요. 한 셀당 1.06V. 자, 그런데 여기서 사용 전압이 얼마라고 했어요? 24V래요. 자, 그러면 자, 셀의 개수는 자, 사용 전압 24V에서 나눠주면 되죠. 누굴 나눠주면 돼요? 여기 있죠? 허용 최저 전압 1.06V per 셀. 한 셀당 1.06V라고요. 네, 여기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계산하시면 이 값은 22.6개 나오고요.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뭐 한다? 절상을 해주는 거죠. 23개 절상을 해서
셀의 개수는 23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축전지의 용량과 축전지의 셀의 개수를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다이오드를 이용한 무접점 회로를 참고하여 다음 강물음에 답하시오. 자, 일단 그림을 먼저 보실게요. 저기 왼쪽 편이 입력측이고요. 오른쪽이 출력입니다. 출력측인데 지금 스위치가 X1, X2, X3 3개의 스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스위치에 다이오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때 이 출력이 이제 어떤 형식으로 나오나 보실게요. 지금 만약에 X1이라는 스위치가 이렇게 닫힌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도통이 되겠죠, 도통. 이렇게 도통이 돼서 어차피 다이오드의 그 방향이 이 오른쪽 방향이 뭐예요? 이게 다 순방향이죠? 역방향은 안 눌러요. 도통이 안 돼요. 이게 순방향이니까 요 X1의 스위치가 닫히면 이렇게 도통이 되면서 출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스위치가 지금 3개가 있는데 이 3개의 스위치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1개 이상의 스위치가 뭐하면 닫히면 뭐가 되는 거예요? 출력이 무조건 나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회로예요? 지금 입력이 3개의 입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 3개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입력이 뭐이면 1이면 출력이 나온다. 이게 무슨 회로예요? 바로 오와 회로인 거죠. 오와 회로. 그렇죠? 자, 그러면 1번 문장 볼게요. 스위치 X1, X2, X3와 다이오드를 사용하여 출력이 나오는 이 회로이다. 입력 개수를 포함하여 이 회로의 명칭을 쓰시오. 단 최소 접점을 사용하는 명칭으로 작성할 것. 자, 입력 개수를 포함하래요. 입력. 지금 입력이 몇 개 있는 거예요? 자, 스위치가 각각이 하나의 입력이에요. 그래서 입력의 개수는 몇 개다? 3개인 거예요, 3개. 그래서 입력 개수를 포함하라고 했으니까 3입력 어떤 회로다? 오와 회로다. 라고 작성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3입력 오와 회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2번. 자, 이 회로의 타임 차트를 완성하시오. 타임 차트를 완성을 자,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타임 차트 어렵지 않습니다. 자, X1은 지금 이 기간 동안 입력이 1인 겁니다. X2는 이 구간에서 입력이 1인 거고요. X3는 이 구간에서 입력이 1인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1번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떤 회로라고 했죠? 오와 회로라고 했죠? 자, 3개의 입력 중에서 적어도 1개 이상, 1개의 입력이 1이면 출력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지금 X1이 닫혔잖아요. 입력이 들어갔죠? 그럼 출력이 나온다고요, 이렇게. 어디까지 나와요? 여기까지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나오는 거죠. 입력이 없을 때까지. 그런데 중간에 X2가 닫혔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또 출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도중에 X3가 또 닫혔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X3가 아무런 입력이 입력이 전부 다 0이 될 때까지. 맞나요? 입력이 전부 다 0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출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출력이 안 나오겠죠. 왜? 입력이 다 1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출력이 나오는 타임 차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래서 3개의 입력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입력이 1일 때 출력이 나온다라고 해서 타임 차트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3번. 자, 3번 문제는 진리표를 완성하는 문제인데 출력 Y를 0과 1을 사용하여 진리표를 완성하시오. 자, 지금 X1부터 X3가 입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Y가 출력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어떤 회로라고요? 오와 회로. 그러면은 오와 회로면은 출력이 안 나올 때를 고르는 게 더 빠르겠죠. 출력이 안 나올 때. 그럼 출력이 안 나올 때가 언제예요? 3개의 입력이 전부 다 뭐일 때? 0일 때. 그때만 출력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3개의 입력이 모두 얼마일 때? 0일 때. 이때만 출력이 안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출력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게 바로 오와 회로입니다. 오와 회로. 이렇게 해서 진리표를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선통신 보조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증폭기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자, 지금 보시면 동그라미 4개. 자, 4번까지 있죠, 빈칸. 빈칸이 4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증폭기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알맞은 내용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용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자, 첫 번째 뭐예요? 축전지 설비인 거죠. 자, 이거는 이제 그 화재 안전 기준이 개정되면서 자, 기존에는 여기가 축전지 설비가 아니었고요. 그냥 축전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화재 안전 기준이 개정되면서 축전지 설비로 바뀐 거죠. 그래서 축전지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정답은 축전지 설비라고 해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축전지 설비, 전기 저장 장치 또는 교류 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자, 무엇으로 하며? 그죠? 전용으로 하며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회로 전원의 정상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할 것 채워주시면 되고요. 다음 2번. 증폭기에는 비상 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 전원 용량은 무선통신 보조 설비를 유효하게 자, 얼마 이상이다? 얼마 이상이에요? 네, 그렇죠.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음 세 번째. 자, 이것의 무전기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 아마 이 세 번째 문장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요 4번에 들어갈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채우기 어려우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4번에 들어갈 용어는 바로 디지털 방식의 무전기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이렇게 해서 해당하는 4곳, 빈칸 4곳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릴레이 시퀀스 회로도이다. 도면을 참고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 해당 문제 같은 경우는 관연도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연도 공부하셨던 하셨던 분들은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문항 보시면 푸시 버튼 스위치 PB1, PB2, PB3, PB0를 차례로 눌렀을 때 작동 상황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지금 4개의 단계로 되어 있죠. 푸시 버튼 스위치를 이 순서대로 눌렀을 때 그때 그 동작 상황을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일 먼저 뭘 눌렀어요? 지금 PB1을 먼저 눌렀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PB0 같은 경우는 비접점이기 때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붙어 있는 상태고 푸시 버튼 1번을 딱 누르면 자, 이렇게 도통이 되겠죠? 누르면 어떻게 돼요? 요 R1, 계전기 R1이 여자가 되겠죠? 여자가 되고 지금 여기서 R1의 보조 접점에 의해서 푸시 버튼 스위치에서 손을 떼어도 어떻게 돼요? 자기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푸시 버튼 스위치 PB1을 먼저 눌렀을 때는 어떤 동작이 일어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첫 번째는 R1, 계전기를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계전기 R1이 여자가 된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첫 번째 동작 상황. 자, 계전기 R1이 여자가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자, 푸시 버튼 스위치 2번을 눌렀습니다. 이게 손 떼도 상관없어요. 이거 자기 유지 되기 때문에. 자, 2번 딱 눌렀어요. 아, 여기 2번이었죠? 2번 딱 눌렀어요. 누르면 어떻게 돼요? 2번 누르면 자, 지금 손 떼었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어디에? R2에 전류가 흐르겠죠. 전압 인가되기 때문에 자, 이게 PB2를 누르면 그때는 계전기 R2가 이제 여자가 되는 거죠. 여자 상태. 그죠? 전류가 흐르니까.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PB3 눌렀어요. 자, PB3를 딱 누르면 또 이 상태 어떻게 되겠어요? 전류가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죠. 손 떼었기 때문에 손 떼버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이제 R3가 여자가 되는 거죠. 순차적으로. 그래서 세 번째 동작은 계전기, 전자 접촉기 똑같아요. 전자 접촉기, 계전기, R3가 여자 된다. 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계전기를 갖다가 전자 접촉기 똑같습니다. 전자 접촉기 다 상관없어요. 아니면 그냥 R3 여자 이것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R3 여자. 그래서 PB1, R1 여자, PB2를 누르면 R2가 여자, PB3를 누르면 R3가 여자 되는 겁니다. 세 번째까지 됐죠? 그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PB0를 딱 눌러요. 얘를 딱 눌러봐요. 누르면 어떻게 돼요? 붙어있던 게 떨어지겠죠? 누르면. 붙어있던 게 떨어지니까 이 전부 다 뭐가 된다? 초기화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PB0를 누르면 얘를 누르면 어떻게 된다? R1, R2, R3가 여자 상태에 있던 것이 뭐가 된다? 네, 소자 상태로 바뀌는 거죠. 소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계전기 앞에 쓸게요. 계전기 R1, R2, R3가 뭐가 된다? 소호자가 된다. 즉 초기화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4가지의 단계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자, 가장 먼저 PB2를 눌렀을 때의 동작 상태를 쓰시오. 자, 보세요. 지금 이 상태에서 자, PB2를 먼저 눌렀대요. PB2를. 자, PB1을 누르지 않고 PB2를 먼저 눌렀어요. 이렇게. 눌렀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를 딱 누르면? 동작하지 않겠죠. 자, 왜 그러냐? 자, PB1을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은 지금 완전히 먹통이다, 먹통.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요. 얘를 안 눌렀기 때문에. 그래서 PB2를 가장 먼저 누르잖아요. 그러면 동작 불가. 아무런 동작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동작 불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PB2를 가장 먼저 누르면 아무런 동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런 느낌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타임 차트를 완성하시오. 타임 차트를 완성하시오. 자, 근데 자, 비접점은 누르지 않은 상태로 항상 도통 상태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타임 차트를 보시면은 자, PB0가 이게 비접점이지만 지금 이 그림상에서 이렇게 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1 상태, 하이가 도통 상태인데 하이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게 뭐냐면 누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게 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것이 PB0를 자, 누르지 않은 상태로 보시면 돼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가 누른 겁니다. 여기가. 아시겠죠? 로우에 해당되는 거. 하이가 도통입니다. 하이. 그래서 누르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가 풀려요. 자, 그러면 자, 아까도 설명했지만 자, 지금 푸시 버튼 스위치 3개가 있는데 지금 PB2를 제일 먼저 눌렀죠. 이게 누른 거예요, 지금. 얘는 A 접점이니까 누른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동작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죠. 자, PB2를 눌러도 아무런 출력이 안 나온다고요. 안 나와요. 아무리 눌러도. 자, 이 상태에서 자, 좀 지났어요. 지난 상태에서 PB1을 딱 눌렀어요. 자, 그럼 PB1을 누르면 누가 여자 된다고요? PB1을 누르면 누가 여자 된다고요? 그렇죠. R1이 여자가 된다고, 여자. 자, 그러면 딱 누른 상태까지만 여자 될까요? 여기만 될까요? 아니죠. 아니죠. 자, 보시면 여기서 요 접점에 의해서 자기 유지가 되기 때문에 유지되기 때문에 요 푸시 버튼을 떼도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뗀 거예요. 손을 떼버린 거란 말이에요. 손을 떼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여자 상태가 유지가 된다고요. 유지가. 어디까지 유지가 되냐? 어디가 되겠어요? 푸시 버튼 제로 0번을 뭐 할 때까지? 누를 때까지. 누를 때까지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누를 때까지. 왜? 여기서 눌러버리면 완전히 초기화 상태로 바뀌니까. 초기화. 그래서 여기까지는 계속 자기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 이 상태에서 이제 PB1을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PB2를 눌렀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PB1을 누른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에 PB2를 누르면 이때는 이제 여자가 되는 거죠. 여기서 여자가 안 됐지만. 그죠? 누른 시점부터 여자가 됩니다. 여자. 어디까지? 푸시 버튼 스위치를 누를 때까지. 제로, 0번을 누를 때까지 여자가 돼요. 여자 상태로. 이렇게. 자, 그 다음 PB2를 누른 다음에 이제 PB3 눌렀어요. 그럼 이때부터는 뭐가 여자 된다? R3가 여자가 되는 거죠. 어디까지? 언제까지? PB0를 누를 때까지 여자가 되는 거죠. 여기. 자, 그러면 이 뒤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푸시 버튼 제로, PB0가 이제 안 눌린 거죠. 도통 상태인 거예요. 도통 상태일 때 여기 아무런 동작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는 출력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출력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관연도 기출문제에서 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복습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누전 경보기의 수신기 내부 구조를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보기를 참고하여 괄호 안을 채우시오. 자, 해당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누전 경보기의 수신기 내부 구조를 나타낸 블록 다이어그램인데 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관연도 기출문제에서 나온 적이 없었고요. 제가 저희 교재 실기 이론서에서 이 해당하는 문제, 이 비슷한 문제를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 이론서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 문제를 아마 맞추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 이론서에 있는 내용도 같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십니다. 자, 그런데 보기 안에 이제 어떠한 그 용어가 있냐? 지구 경보부, 뭐 정류부, 트랜지스터 증폭부, 다이어프램, 뭐 계전기, 변압부, 감도 절함부. 자, 이런 용어들이 있죠.
이러한 용어들 중에서 해당하는 용어를 채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이 수신기의 내부 구조를 보시게 되면 자, 이쪽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전원부입니다. 전원부. 자, 전원부가 되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검출 증폭부에 해당이 되는데 자, 먼저 전원부를 보시게 되면은 자, 일단 여기에 어떤 값이 들어가냐? 자, 전원, 전압, 절안부가 있죠. 자, 화살표 방향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요. 자, 그래서 2번부터 볼게요. 2번. 자, 2번에는 어떠한 부분이 들어가냐면 자, 입력되는 전압을 뭐하냐? 변압기. 그러니까 변압기죠, 변압기. 변압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2번에 변압부가 들어갑니다. 변압부. 네, 변압부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1번이 바로 뭐가 들어가냐면 정류부죠, 정류. 그러니까 정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정류는 교류 전압을 직류 전압으로 이렇게 변환시켜주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류부가 되는 겁니다. 정류부. 정류부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정류부에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 전부 다 여기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트랜지스터 증폭부가 되는 거죠. 증폭부. 그리고 그다음에 트랜지스터 증폭부에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가 막 계전기가 됩니다. 계전기에서 경보부, 작동 표시부, 그리고 보조 접점 이런 식으로 다 흐름도가 이어져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영상 변류기에서 보호부에서 여기 4번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 바로 감도 절안부가 들어갑니다. 감도 절안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누전 경보기의 수신기 내부 구조에 해당하는 그 용어들을 이제 보기에서 골라서 다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배점이 몇 점이에요? 5점이죠? 5점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 맞출 때마다 1점씩 부분 점수가 아마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객석 통로 수평로의 길이가 18m인 곳에 설치해야 할 객석 유도 등의 개수를 구하시오. 단, 유도등 및 유도 표지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해당 문제 같은 경우는 관연도 기출 문제에서 이 숫자, 요 길이만 좀 바꿔서 많이 나왔던 이제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식 하나만 알고 있으면 이 문제 손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객석 유도 등의 설치 개수입니다. 객석 유도 등의 설치 개수. 자, 어떻게 구하냐? 자, 이거는 이제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기도 하고 이제 암기를 좀 해주시면 되는데 객석 통로에 자, 직선 부분의 길이입니다. 직선 부분의 길이를 자, 얼마로 나눠주냐? 얼마로 나눠줘요? 4로 나눠주고요. 그리고 1을 빼주시면 됩니다. 이게 객석 유도 등의 설치 개수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자, 그러면 지금 객석 통로의 수평로의 길이가 18m라고 했죠? 그러면 18m를 자, 4로 나눠주고요. 1을 빼주면 됩니다. 네, 그럼 얼마 나오냐? 이걸 계산해 주시면 이게 3.55 정도가 나오고요. 그래서 개수를 구할 때는 바로 절상합니다. 소수점 올림인데요. 그래서 몇 개 나온다? 4개입니다. 4개. 그러니까 최소 4개는 설치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객석 유도 등의 개수가 4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바닥 면적 200제곱미터, 광속 2000 루멘인 40W 비상 조명 등을 설치하여 평균 조도 60룩스가 되게 하려고 한다. 이때 설치해야 할 비상 조명 등의 개수를 구하시오. 단, 조명률은 50%, 감광 보상률은 1.2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 등의 개수를 이제 구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공식 하나만 알고 있으면 쉽게 구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보세요. 이런 공식이 있었어요. FUN은 A, E, D다. 이런 공식 많이 보셨죠? FUN은 A, E, D다. 자, 여기서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 등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비상 조명 등의 개수예요. 그러면 바로 여기 있는 이 공식 중에서 n의 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죠. n값. 이게 바로 등의 개수입니다. n값이. 자, 그럼 식을 변형해서 자, n은 얼마냐? n은 FU분의 A, E, D가 되는 거죠. 네. n은
FU분의 AED가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그 값들을 하나씩 대입을 시켜보면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먼저 F라고 하는 거는 이건 광속이죠, 광속. 광속이 지금 얼마냐? 2000 루멘이죠? 2000 루멘. 그럼 2000 곱하기. 자, U라고 하는 거는 조명률입니다. 조명률. 자, 조명률이 50%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다 50을 대입하냐? 아닙니다. 50%는 100분율인 거고 대입하실 때는 100분율 대입하시면 안 돼요. 0.5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50% 0.5. 자, 그 다음 A는 바닥 면적이죠. 바닥 면적 200제곱미터고요. 그리고 E는 조도입니다. 평균 조도 60 룩스 60 곱하기. 자, D가 감광 보상률입니다. D가 감광 보상률 1.2라고 했습니다. 1.2. 자, 문제에 다 나왔잖아요. 문제에 나온 값을 이제 공식에다만 대입만 하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식을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자,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 대략 14.4 정도가 나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상을 시켜주면 몇 개가 나온다? 15개가 나온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비상 조명 등의 개수는 15개가 되겠습니다.